다들 자료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일단 저희가 자연재해 주제로 위기관리 사례를 조사해 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때의 정부 대응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되게 많이 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도심 근처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상당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2016년에 비슷한 규모로 발생한 경주 지진에 비해 정부 대응이 진일보했다는 점이죠. 포항 지진의 경우 경주 지진과 달리 불확실성 관리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신속성, 일관성, 개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거죠. 경주 지진 당시 긴급 재난 문자가 지진 발생 8분 후에 발송되었다면 포항 지진 때는 지진 발생 30초 후에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가 지진 발생 이후 바로 소집되었어요. 지진 발생 30분 후에는 행안부 장관이 포항을 방문했고 지진 발생 후 3시간 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위기로 피해 입은 공중과의 접촉에 힘쓰고 위기 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진 대응 보고서를 봐도 각 유관 부처들이 구체적인 대응 활동을 펼쳤고 대부분 지진 발생 당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 대응에 관한 브리핑은 총 12회로 이루어졌는데 브리핑 내용이 지진 개요, 피해 상황, 대응 현황, 향후 계획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주 지진 당시 국민안전처가 늦장 대응의 원인을 기상청에게 돌리면서 일관된 목소리 내는 것을 실패했었는데 포항 지진 때는 행안부와 교육부, 청와대가 수능 연기가 불가피했던 이유와 격려의 메시지를 통일시키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의 활동도 제가 살펴봤는데 재난 자막이 지진 발생 4분 후에 송출되었던 경주 때와는 달리 포항 때는 30초 만에 송출되었고 지진 뉴스 특보 또한 10분 후에 편성되었어요. 위기 10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위기 이전부터 정부와 언론이 진솔한 파트너십을 잘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와, 포항 지진 때 정보가 진짜 잘 대응했네요. 경주 지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가민 씨,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불확실성 위기관리 10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 혹시 기억해요? 그게 뭐였냐면 위기는 조직 문화와 업무 수행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는 위기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변화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행정 시스템이 변화했어요. 경주 지진 이후 국민안전처는 폐지가 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든 업무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거죠. 그만큼 정부가 재난 대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이 구축됐다는 거예요. 이 조직도는 기상청의 보도자료인데 경주 지진 이전에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생략된 부분이 많았던 반면에 경주 지진 이후에는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청장, 차장, 본부장으로 수직적 위계가 있어서 의사결정과 대응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개정 후에는 이런 단점을 최소화시킨 거죠. 그리고 보시면 현장 지원반이 본부장 바로 밑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의사결정 라인을 좁힌 거예요. 개정 전에는 언론 대응반, 지역 대응반이 여기저기 있어서 정보가 분산되는데 개정 후에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조직 동원을 바꾸었어요. 즉, 현장 지원반, 상황반, 종합상황실이 대응센터가 되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2018년도 교육부의 재난방재 실무 매뉴얼이에요. 프로세스를 보면 위기 전개 단계별로 부서별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행안부는 보면은 행안부는 방송사에 재난 요청을 하고 국방부는 단계별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하는 등 유관 부서들이 위기 발생 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대변인의 가이드라인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 원칙이 신속성, 개방성, 일관성이더라고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요? 네,
아마 교수님 같은 PR 전문가가 투입돼서 그런 거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방제 종합 대책으로 국민행동 요령이나 문자 송출 체계, 지진 설계 정책 등이 변화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지진의 정부 대응이 달랐던 거죠. 아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러면 거의 완벽한 위기 관리를 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일단 우리 희수 씨가 먼저 설명을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뉴얼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근데 저는 정부가 놓치면 안 되었을 한 가지를 간과했다고 봐요. 그건 재난과 같은 전 국가적인 위기를 중앙정부 혼자서만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어요. 먼저 개정 전후의 매뉴얼에서 국민이 지진 대응의 주체로 다루어지기보단 그냥 객체로서 여겨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잘 대응하는 건데 현재는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 대응의 모범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를 볼 때 국민을 재난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250페이지 분량의 도쿄 방제라는 지침서를 국민들에게 배포하여서 그들이 지진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지침서 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 또 이재민으로서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 저 이제 생각났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도시 등의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비영리단체와의 협업 체계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위기 10교훈 중 공중과의 파트너십을 떠올려 본다면 이러한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다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조직체계도를 보면 재난 발생 시 중간 단계를 건너고 비상재해 대책본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본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사들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위기 관리 계획을 제안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희 PR 이윤아 교수님한테 수업 받았는데 못할 거 있나요? 한번 해보죠. 가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네요. 참 오래 걸렸네요, 희수 씨. 와, 진짜 힘들게 짰는데. 그런데 이거 실현 가능할까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니까 우리 희수 씨가 먼저 설명을 하는 걸로. 그러면 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거에 한계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위기에 대응하자고 하면 국민들의 반응은 내가 왜? 아니, 국가에 세금을 냈으니 국가가 우리를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덧붙여서 시민단체의 경우 각 단체별로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잖아요. 이런 재난에 투입되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좋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두긴 했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재난대응 훈련 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국민과의 협업은 신뢰도를 올리고 난 후에 진행해야 하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매뉴얼을 훈련하는 획수도 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PR을 제대로 배우셨군요. 혹시 어떤 교수님께 수업을 배우셨나요?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왜 자연재해는 특히 위기 관리를 신경 쓰지 않으면 정말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여기에 첨언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부는 별로 이 말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정부 대응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공중과의 협업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그럼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혹시 뭐예요? 자, 뭐 먹죠? 지진. 아, 배고프네요. 빨리 가요. 밥 먹으러. 오징어 덮밥이면 좋겠다.